자, 그럼 또 시작해 봅시다. 지난번에 라그랑지 메소드를 써서 다이나믹스를 유도하는 과정들을 심볼릭 연산하게 매트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를 접근을 해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매스 포지션이 있냐, 매스를 포인트 매스로 취급하느냐, 아니면 이너시아로 취급하는가, 그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이너시아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센터에서의 속도라고 하는 것을 취급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너시아만 가지고 그냥 풀면 되겠고, 포인트 매스인 경우에는 매스 센터에서의 속도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쓰기 위해서, 이너시아는 이너시아에 이미 반지름에 대한 게 녹아있죠. 이너시아는 R 제곱 dm이라고 하는 형태로 반지름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너시아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오메가만을 써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너시아에는 센터에 대한 것들이 계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센터의 속도를 따로 구하실 필요는 없죠. 그냥 각속도 오메가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매스 포지션, 매스 센터뿐만 아니라 매스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매스가 이너시아가 없고 포인트 매스 형태로 되어 있다면 그냥 우리는 그 부분에 매스가 있는 부분에 위치 벡터를 구한 다음에 미분을 해서 vx, vy, vg 각각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해결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네마틱스, 그래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정의하시고 목표에 따라서 포인트 매스냐 이너시아냐에 따라서 키네마틱스를 적절하게 푸시면 되겠고, 이건 뭐 옛날에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녀석에서 V제곱이 필요하면은 키네틱 에너지를 2분의 1 mv제곱 스타일이고, 이너시아를 토대로 해서 풀면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으로 구하시고, 포텐셜 에너지 중력 방향, 지 방향 따라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 두 개가 합쳐지면 최종적으로 라그랑지 이퀘이션으로 넘어가는 건데,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편미분만을 매트랩이 해주기 때문에 펜이 어디 갔어? 방송사고인데. 예를 들어서 무언가가 우리는 x는 L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되면, 얘를 우리가 DIFF를 써서, DIFF는 매트랩의 편미분 함수이고요. x를 세타로 편미분해라 라고 하면 이 결과는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편미분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x 도트를 정확하게 구하지 못하고 있고요. x 도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dt분의 dx를 해야 되는 것이고, dx는 x를 편미분한, 여기 뭔가로 편미분한, 여기 그냥 x라고 제가 썼으니까 똑같이 하십시다. 이거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x는 x의 뭔가 세타의 함수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미분을 하면 x 도트 dt분의 dx가 될 것이고, dx는 뭐예요? 얘를 편미분한 거 세타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dx니까 미분을 했으니까 안에 있는 세타가 미분이 돼서 나오고, 바깥에 dt가 있어서 우리가 바로 이 부분 오메가를 따로 곱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DIFF의 결론이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x 도트를 구하려고 하면은 얘는 DIFF를 해주고 편미분을 해주고, 따로 바깥쪽에다가 오메가라고 하는 심볼릭하게 따로 만들어 놓은 이 녀석을 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 1이면 여기 오메가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만 조심을 하신다면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컴퓨터가 알아서 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덜 혼란스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매트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푸시는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아니면 손으로 푸셔도 좋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해도 3자유도 정도 되면은 손으로도 풀어도 좋겠고요. 일단 손으로 풀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매트랩을 쓰는 데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구해보시면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V는 지금 1자유도 하나만 움직인다면 V는 어디 갔죠? 앞서서 이 수식에서 나올 텐데 여기 있죠?
v 제곱에 필요한 v 도트 v인데 vx, vy가 될 거고 얘는 지축으로는 안 움직이니까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 그래서 표현해 보시면은 l 제곱 오메가 제곱이 나오더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푸셔서 여기다 대입하셔도 좋겠고요. 요 부분은 나중에 일부러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이너시아하고 비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혼란스러울 테니까 빼버리겠고요. mgl sin 세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v,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gl sin 세타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L을 여기가 여기 들어가서 L 라그랑지 베어리블 L은 K 더하기 P 해서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T 빼기 V로 표현이 될 거고요. V가 여러분들이 이 부호 항상 얘기 드리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습니다. 모든 에너지의 합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T 빼기 V로 표현한다면 V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얘네들을 손으로 직접 풀어서 X 도트로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X로 편미분, 양쪽 다 편미분, 그리고 나중에 다시 미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변수가 보면 X가 아니라 세타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X 도트가 아니라 세타 도트, X가 아니라 세타. 얘를 이 수식을 오메가 세타 도트로 미분하면 2분의 1 ml 제곱 2 오메가가 되겠죠. 여기인데요. 그래서 2 지워지니까 이렇게 수식 나오고 이 수식을 미분을 시간에 대해서 해라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얘는 오메가 세타 도트가 있죠. 오메가가 아니 오메가이죠. 세타 도트는 오메가이고 세타 도트이기 때문에 얘는 세타로 편미분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한번 미분이 이미 되어 있는 거라서 얘는 편미분하는 거잖아요. 얘는 세타라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0. 그 다음에 사인 세타만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최종 수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내가 어떠한 유형의 외력 F나 또는 토크를 넣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0이 되겠고요. 토크가 있다면 이 부분이 T라고 토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 PD 컨트롤러의 출력은 토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컨트롤러 넣으시면 얘는 이런 막대기를 제어하는 수식. 우리가 이미 저 8번인가 9번인가 그 포인트 매스하고 바 예제에서 이 부분들의 수식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을 다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쭉 풀어놓고 나면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되게 미묘한 부분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편미분하고 미분을 혼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라그랑지 이퀘이션에서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래서 편미분은 이 녀석을 그냥 편미분 말 그대로 편미분하고 이 안에 있는 걸 다시 미분하지 않아요. 근데 미분을 하게 되면 얘들을 편미분을 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도 미분을 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dt분의 d, ml 제곱은 상수이니까 바깥으로 나왔고요. 그럼 dt분의 d, 세타 도트, 저 오메가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메가를 시간에 대해서 각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ml 제곱 세타 2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수식이에요. 그래서 세타 제곱은 세타 2닷은 각가속도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고 ml 제곱은 포인트 매스만 있는 경우에 여기가 포인트 매스로 되어 있으니까 평행축 정리 같이 해서 이너시아라고 여기서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바로 MVG 매트릭스에서 M이 해당하겠고 얘의 경우에는 V 매트릭스가 없어요. G가 있는 부분이 G 매트릭스가 되는데 V가 없죠. 코리올리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고 있는 플랫폼 위에서의 상대적인 움직임이 또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일자유도이다 보니 V 매트릭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V 매트릭스는 다자유도계 이자유도 이상급부터 생기는 기법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XY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X축하고 Y축이 독립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코리올리 효과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또 3D 프린터, 3축, XYZ 테이블 이런 녀석들은 회전 운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시스템 위에서의 상대적 움직임이 코리올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지난번에 이거 얘기 드린 것처럼 나는 상대적인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TV 좌표계에 대해서 프레임이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위에서 보면은 휘어버리는, 즉 이쪽 방향으로 코리올리오가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매트랩을 가지고 푸는 예제들로 다시 한번 여기 설명을 드리면은 2분의 1 MV 제곱, 그 다음에 포텐셜을 내주는 MGL 사인 세타. 여러분들이 주고 난 사람 여기까지는 손으로 풀어갖고 오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 녀석의 V 제곱 같은 걸 하려고 할 때 손으로 풀기 어렵다면, 지금 얘는 V 제곱이 쉽게 손으로 미분도 되고 제곱도 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만, 이 녀석들이 차원이 높아지는 걸 고려한다면 여기도 v 제곱이 아니라 vx 곱하기 vx, vy 곱하기 vy 더하기 vg 곱하기 vg,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두시는 게 낫겠고요. 그래서 t하고 v 구한 다음에, 자 l은 t-v인데 여기서 l을 오메가로 편미분해라. 그래서 DIFF L 오메가 했습니다. 바로 요 녀석이죠. 바로 요 수식이 여기 있는 DIFF L 오메가입니다. 최대한 제가 친절하게 여기서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혼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혼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L을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해라. 이건 그냥 편미분이니까 DIFF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등장을 하겠고, 대신에 이제 앞에 미분을 하는 녀석이 등장을 하니, 미분은 우리가 dt분의 d 할 거라 이 안에서 뭐가 나올 거예요? 세타 관련된 게 있다면, 또는 오메가 관련된 게 있다면 그것들이 전부 다, 오메가는 알파가 될 거고 세타는 오메가가 되겠죠. 근데 이 안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 이게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요 줄인데요. 자, 요 수식의 결과가 dt분의 d, 그리고 여기 무언가의 수식이 있다 칩시다. 얘는 세타와 세타 도트의 수식이 될 겁니다. 자, 이거를 편미분은 기능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탈 딜리버티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토탈 딜리버티브로 상기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dt는 이따가 붙일게요. df 세타와 세타 도트.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얘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을 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 d 세타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분이니까. 전미분, 총미분, 토탈 딜리버티브. 다음에 세타 도트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타 도트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죠. 이제 dt로 나누게 되면, 이거 좀 칸이 좁아서 설명을 제대로 하고 넘어가십시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은 매트랩을 가지고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고요. 세타 도트로 L을 미분한 상태를 우리가 수식으로 F 세타 도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앞에 수식에도 그렇지만 이 안에 세타도 있고요, 세타 도트도 있습니다. 이자유도 로봇 파일 보시면은 MVG 매트릭스의 M이 세타로 표현되니까 그 안에 세타도 들어가 있고요. 방금 전에 푸셨던 이 8의 경우에는 L 세타 도트 제곱이라는 수식으로 쓰였잖아요. 세타도 있고 세타 도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타도 있고 세타 도트도 있기 때문에 이 수식은, 자, df 전미분, 총미분, 토탈 딜리버티브 하게 되면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d 세타, 그 다음에 세타 도트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d 세타 도트로 표현됩니다. 자, 이걸 매트랩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DIFF의 어떤 함수 F,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를 나중에 우리가 dt분의 d 해줄 거니까 이렇게 dt가 들어갈 테니,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한 건 여기에 오메가가 들어가고요. dt분의 d 세타죠.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세타 도트로 편미분해 준 거는 F를 세타 도트, 즉 오메가로 편미분해 준 다음에 dt분의 d 세타 도트입니다. 즉 여기에 알파가 곱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세타와 세타 도트가 있기 때문에 세타로 편미분한 다음에는 곱하기 오메가를 해줘야 되고요. 세타 도트로 편미분해 준 다음에는 세타 도트를 한 번 더 미분한 dt분의 d 세타 알파가 여기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수식을 놓쳐버리고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이제 뒤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타로 미분했기 때문에 세타를 한 번 미분한 오메가 들어갔고요. 세타 도트로 편미분했기 때문에 세타 도트를 한 번 더 미분하는 알파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수식
네, 더하기입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 요것만 조심하시면 매트랩으로 푸시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트랩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방금 전 설명드린 수식이 여기 전개가 되어 있는데, 자, 방금 전 얘기 드린 대로, 자, 요 결과물 오메가로 L을 편미분한 결과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dt분의 d. 자, 여기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편미분한 결과를 우리가 dl 언더바 d 오메가라고 써놨고요. 그걸 여기서 총미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물이 dl d 오메가 있는데 걔를 각도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바깥에 오메가를 붙여줘야 되고요. 오메가로 편미분하면 바깥에 각가속도 a를 붙여놨습니다. 이게 답니다. 여기는 이미 끝났죠. 요 계산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dl d 세타라서 여기다 붙여줬어요.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게 토탈 딜리버티브이고 자코비안 매트릭스 배우실 때도 배운 거고, 그래서 편미분한 거에다 세타로 편미분하니까 뒤에 세타를 미분한 결과가 필요해서 오메가를 붙여줬고, 다음 얘를 오메가로 편미분한 거는 오메가를 또 한 번 미분해야 되니까 알파값 A가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은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여기 dl d 오메가 dl d 세타까지 있고요. 이 t라고 하는 수식을 마지막에 보시면 좀 식이 복잡하면 심플리파이라고 하는 명령을 쓰시면 때에 따라서 이게 좀 간결해지기도 합니다. 어떨 땐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플리파이라고 하는 명령은 한 번쯤 확인하시고 결과가 더 복잡한 것 같으면 그냥 원래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심플리파이의 기능은 뭐냐면요, 1 더하기 2a 더하기 3a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심플리파이 호출하면 1 더하기 5a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식이 간결해져야 되는데 워낙에 로봇 다이나믹스 수식이 복잡하다 보니까 어떨 땐 간결해지지 않고 더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계열로 정리를 하는 거라 심플리파이는 꼭 여기서 안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방금 전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여기 수식적으로 잘 표현을 해놨고요.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부분,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ml제곱 세타 도트가 들어갔죠. 이 부분을 a라고 하는 함수로 표현한 다음에 a는 뭐냐? 세타와 세타 도트의 함수이니 이걸 토탈 딜리버티브로 풀어서 세타에 대한 편미분 그리고 d세타, 세타 도트에 대한 편미분 그리고 d세타 도트, dt로 나눠주니까 오메가가 여기 필요하겠고, dt로 오메가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니까 여기는 세타 도트, 세타 2다. 알파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메가, 여기는 알파가 붙어서 지금 보시는 수식이 오메가하고 알파가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매트랩을 이용하실 때는 이 수식 세타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세타 도트가 들어갔고요. 세타 도트로 편미분해주고 여기도 여기 세타 도트, 세타 도트로 편미분한 다음에 걔를 미분한 거 세타 2다. 알파가 붙어있는 바로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조심하신다면 무사히 다자유도계 로봇이라 하더라도요 매트랩으로 쉽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편하게 되어 있는 게 매스매티카가 훨씬 편하긴 한데, 매스매티카 여러분들이 배우시려고 그러면 너무 또 많은 시간을 또 소비해서 차라리 매트랩으로 전년도부터 얘기를 했더니 훨씬 더 숙제들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로 갈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푼 결과하고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 푼 결과 두 개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비교해봐야 결론은 똑같다라는 얘기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 풀게 되면 바이에제에서 우리가 이걸 풀었었고요. 그때 결과가 ml제곱 알파 세타 2닷은 토크 빼기 mg l 코사인 세타, 이 결과랑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그랑지 메소드는 일견 여러분들이 보시면 라그랑지 메소드 너무 복잡해 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다자유도계를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 풀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에너지로 전부 다 바꾼 다음에 그냥 편미분만 하는 라그랑지안 이퀘이션이 로봇 쪽에서는
거의 전부 다죠. 대부분 모든 최근에는 로봇 쪽에는 무조건 라그랑지안으로 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라그랑지안으로 풀고요. 모델을 내가 따로 안 풀어야겠다 하면 뉴턴 오일러, 이터레이티브 뉴턴 오일러 메소드를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모델이 정해져 있죠. 2자에도 3자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라그랑지 이퀘이션으로 표현해서 최종 수식 구하는 스타일을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매스인 경우에 예제를 제가 친절하게 또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 이건 뭐 매트랩 코드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매스이기 때문에 포인트 매스는 그냥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만 필요하죠. 이너시아가 필요 없어서 2분의 1 MV 제곱을 구해야 되니 V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 X 도트 제곱, Y 도트 제곱이 필요하죠. 이래야 V 제곱이 될 테니까. 그래서 X 값 구하고 Y 값 구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테스트 투 PM 예제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쭉 여기도 보시면은 오메가1 세타1으로 편미분했을 때 오메가1 붙고 세타2로 편미분했기 때문에 오메가2가 붙는 결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여기 있는 코드가 제가 이걸 드렸더니 대부분의 예전에도 보면 학생들이 이 수식들을 잘 이용을 해서 마지막 문제들 숙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T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길게 나타납니다. 이게 길기 때문에 잘 모를 것 같지만 시뮬레이션 하는 게 최종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해보시면은 옆에 사람하고 다르게 나온다. 내가 어딘가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V 매트릭스 좀 간결하게 나타나고요. 우리가 X1, Y1 첫 번째 관절 엘보우 파트의 위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세타1으로 표현되고 여기는 세타1과 세타2의 조합으로 표현되니까 쉽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V를 이렇게 구해놓고 이거 다 심볼릭 연산입니다. 그래서 세타1 도트에 대해서 L이라고 하는 변수를 편미분하고 세타1으로 L이라고 하는 걸 편미분하면 이건 세타1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이쪽 부분 세타1에 대한 토크1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자일도기 때문에 라그랑지 이퀘이션도 두 번 푸셔야 돼요. 세타1에 대해서 한 번, 세타2에 대해서 한 번. 그래서 여기까지 T하고 V, L이라는 숫자가 요 L은 T 빼기 V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오메가1으로 L을 편미분하는 거 DIFF L 오메가1 여기서부터 거의 카피 페이스트입니다. 세타1으로 편미분해야 되는 거 DL 언더바 D 세타1은 L 편미분 세타1 오메가2로 편미분 세타2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4개의 요소가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는 마지막 DT분의 D를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DT분의 D를 하려고 보니 L은 뭐예요? 이제 세타1도 있고 세타2도 있고 오메가1도 있고 오메가2도 있죠. 바로 요 결과물, 요 결과물입니다. 요 녀석 또는 요 녀석들은 전부 다 뭐의 함수이냐면 세타1, 세타2 다 있고요. 세타1 도트도 있고요. 세타2 도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변수를 가지는 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토탈 데리버티브로 여기 밑에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확인 좀 해야겠어요. 네, 잘 보이네요. 이 변수는 요 안에 있는 거 또는 여기 있는 거는 4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미분 세타1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세타1 도트 오메가1이 곱해졌고요. 세타2로 편미분할 때 세타2로 편미분할 때는 바깥에 세타2 도트 오메가2가 곱해졌고요. 다시 세타1 도트로 편미분할 때는 세타1 도트의 미분값 알파1이 들어가고요. 세타2 도트로 편미분할 때는 마지막 지점에 세타2 도트의 편미분값 알파2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은 전혀 문제없이 끝까지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매트랩에서 이 토탈 데리버티브 함수만 좀 재밌는 게 하나 생겨주면 좋겠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심볼릭 연산하는 걸 따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 내년에나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만들어 놓고는 내박쳐졌다가 문제점 몇 군데 찾아가지고 4월달에 고치다가 이번 학기에 못 써먹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토탈 데리버티브 만들기가 어렵지 않은데
매트랩에 이 기능이 없어서 조금 아쉽죠. 자, 그래서 방금 전 보신 대로 여기 세타1에 대한 수식 하나, 세타2에 대한 수식 하나. 그래서 세타1에 대한 토크1, 세타2에 대한 토크2 구해서, 그리고 대신에 요 안에 있는 거는 세타1만 있는 게 아니라 세타2도 있고 세타2 도트도 있고 세타1 도트도 있습니다. 얘의 경우도 세타2만 있는 게 아니라 세타1, 세타2, 세타1 도트, 세타2 도트가 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형태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메가1 세타1, 오메가2 세타2에 대해서 편미분한 결과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요 수식과 요 수식, 요거를 여기서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풀어야 되니까 토크 1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는 이 수식을 다 풀어야 돼서 DIFF 세타1 오메가1, 오메가1 알파1, 지금 요 녀석을 미분한 게 꼭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세타2 오메가2, 오메가2 알파2, 그리고 빼기, 바로 이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T1, T2를 심플리파이 따져서 구해놓으면 이게 토크1, 이게 토크2. 여기에 MVG 매트릭스는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M 찾아내는 방법은 알파가 붙어 있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알파. 여기 있다. 요 수식은 여기까지 알파2에 대한 수식이고 A1은 없나? 여기 또 알파2가 있죠. 그래서 알파2 모아내고요. A1 여기 있네요. 이렇게 모아내고 또 여기도 있네요. A1, 또 A1, 또 A1. 여기까지 모아내고 나면 MVG 매트릭스가 완성이 되고요. 자, G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G, 알파벳으로 G만 찾으면 되죠. G, G 찾았고, 여기 또 G가 있죠. 그래서 G 매트릭스 구하고 나머지가 V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트랩 결과가 되게 지저분하게 나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트패드 같은 거 하나 열어놓으신 다음에 바꾸기 기능, 리플레이스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텍스트 에디터들에 있는 리플레이스 기능, 보통 뭐 컨트롤 R 또는 컨트롤 H로 되어 있죠. 여기 또는 H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창, 바꾸기 창 하고 뜨면은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1 이렇게 된 거를 C1 이렇게 해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되게 쉽게 쫙 하고 바뀝니다. 이 방법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애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노트패드 써서 하는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패드는 별로라서 울트라 에디트를 쓰고 있고, 울트라 에디트 아니면 뭐 비주얼 스튜디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토크1, 토크2 수식이 이렇게 무대기도 나왔고요. 매트랩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방금 전에 제가 A1, A2를 눈으로 보고 맞췄는데, 눈으로 보고 하다 보면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토크1, T1에 있는 것 중에 A1만 모아봐라. 콜렉트 명령 치시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A1만 모아져 있는 수식이 나옵니다. 이걸로 떼어내도 되고요. A2를 모아라 하면 또 A2가 앞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뒤에는 다 나머지 값이 있어요. 이거는 A1만 가지고 처음에 모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가 전부 다 A1이 되겠습니다. A2로 모아라 하면은 쭉 똑같은 거 괄호 있고 A2로 끝나있죠. 이것만 따로 띄면 됩니다. 완전 풀 자동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T1G, T2G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MVG 매트릭스를 구하시면 사실상 로봇 다이내믹스를 구하는 부분은 완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요. MVG 매트릭스는 2x2 매트릭스로 되어 있죠. 이자요드 스카라 타입인 경우에 M11, M12, M21, M22가 필요하죠. 자, M11은 콜렉트 T1A1 해서 모아 놓으시고, M12 이거 그냥 요 수식만 던져 놓으면은 A1을 정확하게 안 잘라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1이 있는 것만 따로 잘 눈으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A2 있는 거, A1 있는 거, A2 있는 거. 그래서 얘들만 떼어내시면 바로 요 수식들이 나오게 되고요. G만 떼어내게 되면 얘네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우리가 M11, 자, 이 첫 번째 식에서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식. T1이라는 녀석에서 우리가 M12를 뽑아냈죠. 그죠? M11, A1. 그 다음에 M12가 필요하죠. 이 부분. M12, A2. 그 다음에 G가 붙어 있는 바로 G1. 이렇게 떼어냈을 겁니다. V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걸 몇 년 동안 하면 꼭 질문이 나오는데, T1에서 빼기 M11A1 해주고 M12A2 해주고 빼기 G1 해주시면 V1이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것들이 다 합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V1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해되시죠? 얘네들이 어차피 T1은 MVG 매트릭스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M 따로 구한 거, G 따로 되어 있는 거를 빼버리면 V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M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M은 이너시아, V는 코리올리, G는 중력, 그리고 T는 토크입니다. 그래서 T1으로 묶어 놓으신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MVG 매트릭스 다 구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어떻게 하는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예제에서 보시면 되겠고, 로봇 스카라 다윈 예제 보시면 똑같고요. F는 MA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에 두면 F는 MA라는 수식에서 M을 넘겨버리면 가속도 A를 구할 수 있죠. A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MA는 F인데 우리는 A를 알아야 수치 적분을 두 번 해서 오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타 나오고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죠. 오메가나 알파 값만 가지고는 시뮬레이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좀 이거 선형이면은 V가 나올 것이고 X가 나오겠고요. 이너시아 알파는 토크라고 되어 있으면 적분해서 여기 적분하면 오메가 나오고 그 다음 세타 나오면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그리고 세타가 나오니까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하시면 됩니다. 수치 적분이 원래 조금 에러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하시는 레벨에서는 전혀 진지하게 없고요. 옛날에는 수치 적분을 되게 중요한 연구 주제들로 많이 했습니다만 요새는 해가 스테이블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지, 수치 적분에 의한 누적 오차 자체는 이렇게 요새는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어차피 시뮬레이션을 똑같이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맨날 그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내가 현실하고 똑같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제일 미련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네가 수치 접근을 해봐라. 이게 똑같이 나오냐 이런 얘기를 누가 한테 들었다고 대학원 졸업한 학생이 와서 하고 왔는데, 저 같으면 졸업 안 시킵니다. 당연히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실제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유, 왜 시뮬레이션을 그럼에도 할까? 물론 저런 데서는 가능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질량도 크고 천체 이런 부분에서는 할만한데,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소행성이 날라오는데 걔 몇 년 있다 부딪힐까? 그게 왜 확률 레벨밖에 안 되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관측 오차가 있습니다. 3바디 프로블럼이라 부르는 어느 지점을, 예를 들면 태양계에선 태양을 멈춰 있다라고 놓고 나서 태양계 안에 있는 것들을 운동을 저희들이 관측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태양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은하계 안에서 태양도 뺑뺑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관측을 해내야 아주 긴 시간에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텐데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3바디 프로블럼은 세 개의 질량을 갖고 있는 녀석들 사이의 관계라서, 우리가 이게 맨 처음에 이 시스템을 설계해서 만든 게 아니라면 태양계 안에 있는 세 개 질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동시에 정확하게 관측했다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3바디 프로블럼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시뮬레이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가? 지상에서의 시뮬레이션은 1차적으로 실제 현상하고 시뮬레이션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댐핑이라는 요소가 있죠. 우리가 이너시아나 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측이 가능한데 댐핑은 모델링을 세워도 그 외에 별다른 요소가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댐핑이 생기는 이유는 마찰이잖아요. 지상에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 위로 올라가면 그래도 마찰이 적습니다만 두 개의 링크가 서로 뿌비적 하고 있는 로봇 쪽에서는 이 마찰을 완벽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없고, 모델링은 할 수 있다 쳐도 개수를 정확하게 얻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MVG 매스 스프링 댐퍼에서 댐퍼 쪽에 약간의 노이즈, 언설튼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결과물들이 아주 미세하게 틀려지면서 마지막에 가면 한 10분 있다 와보면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뭐냐? 시뮬레이션은 똑같이 움직이는 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시뮬레이션은 이게 실제고 이게 실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요. 시뮬레이션이 두 개가 나중에 이게 실제고 이게 시뮬레이션이면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서로 안 맞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똑같이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에서 이게 실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뮬레이션이면 여기에다 망치를 달았을 때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실제에서도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라고 하는 경향성들을 파악하는 것이 시뮬레이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내가 이 부분에다가 이너시아를 높이거나 이 부분에 매스를 올렸을 때 실제 시스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다거나 또는 제어 스킴을 짜는, 제어 계획을 짜는 이런 부분들에 쓰이는 것이지, 두 개가 똑같길 바라는 거, 이게 시뮬레이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그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경향성을 판단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지 똑같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일자유도인 경우에는 F는 MA에서 MA는 F이기 때문에 A를 우리는 구해야 되고요. 수치 접근하기 위해서. 그럼 M이 넘어가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약간 매트릭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M 인버스 F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M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도 매스 스프링 매스가 있는 무언가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M 세타 2다 X2닷은 F1, F2 이렇게 2절도 계로 표현이 된다면, 이런 거 뭐 예 많이 있죠. 뭐 스프링 매스 1, 매스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두 개가 이 안에서 출렁출렁하죠. 매스 1, 매스 2. 얘의 경우에는 M1, M2 두 개 사이에 커플되는 효과가 없다면은 여기에 0, 0 집어넣고 X1, 2닷, X2, 2닷.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독립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것 따로 풀고 이것 따로 풀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합쳐놨는가? 얘네들의 경우에는 지금 힘으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힘으로서 커플링이 되어 있는데, 스프링은 제가 여기 모델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풀려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뭐 그냥 여러분들 독립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A, 즉 가속도 얘를 구하고 싶다면 M 매트릭스가 넘어가서 F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것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쪽에서는 매스가 아니라 M 이너시아 텀 M 세타 2다 플러스 V 세타 도트 G 세타는 토크, 이런 수식이 있기 때문에 세타 2닷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거랑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세타 2닷입니다. V하고 좀 넘겨버려요. 그러면 M 세타는 세타 2닷 T 빼기 V 빼기 G를 이렇게 표현되겠죠. M을 인버스를 취해서 역시 또 넘겨버립니다. 세타 2닷 M 세타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T 빼기 V 빼기 G. 이렇게 해주면 세타 2닷을 구합니다. 이게 이제 스카라 다윈이라고 하는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예제에서 보셨던
인버스를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있으면 지금 보시면 VG 토크잖아요. M 세타 투다 VG인데 V하고 G를 저쪽으로 넘겨버렸죠. 그래서 T 빼기 V로 T 빼기 V 빼기 G로 표현이 되어 있고 M을 인버스를 취해서 곱해주면 이제 매트릭스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세타 1 투다 세타 2 투다 여기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다이나믹스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키네마틱스하고 다이나믹스 크게 두 가지 파트이고요. 키네마틱스가 끝난 다음에 사실 컨트롤, PD 컨트롤에 대해서 약간 제가 얘기를 드렸고, 키네마틱스가 끝나고 또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는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이나믹스 적분하는 얘기들을, 수치 적분하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다이나믹스인데, 용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전기구학은 각도가 들어가면 위치가 나오는 겁니다.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위치가 들어가면 각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x는 fk 세타잖아요. x는 세타의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x가 인자이고 세타가 결과이죠. 얘네 두 개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인버스 관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인버스와 지금 인버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이제 역함수 배우실 때 이렇게 표기하죠. 여러분들 되게 기호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역함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를 뒤집은 거는 즉 분수로 표현한 거는 fx 인버스라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워드 키네마틱스하고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역함수의 관계이지 이런 관계가 아니다 라고 제가 여기 좀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역함수가 바로 포워드 키네마틱스, 포워드 키네마틱스의 역함수가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워드 인버스란 용어를 쓰죠. 그래서 각도부터 시작해서 위치가 나오면 포워드, 그 다음에 위치를 집어넣어서 각도가 나오면 인버스 키네마틱스라 부르는데, 다이나믹스에도 이와 같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인버스 다이나믹스, 포워드 다이나믹스라는 용어가 있고요. 우리가 세타 투 닷을 구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용도로 얘를 접근을 하잖아요. 세타 투 닷을 구하는 형태를 포워드 다이나믹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뮬레이션 할 때 쓰는 방법이 포워드 다이나믹스입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 다이나믹스는 토크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MVG. 양쪽 다 MVG 매트릭스는 다 구해놔야 되겠고요. MVG 그리고 세타 투 닷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로봇이 필요로 하는 토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인버스 다이나믹스이고, 토크를 알아서 뭐 했을 건데 이 토크를 제어할 때도 써먹고요. 뭐 이 값을 제어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제어를 좀 쉽게 하는 형태로도 씁니다. 컴피티드 토크 메소드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론은 4학년 때 가시면은 응용로봇 공학에서 또 제어하고 같이 연결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각도를 넣어서 위치가 나오는 게 포워드 키네마틱스. 위치를 넣어서 그리퍼 위치를 끝단의 위치죠. 걔를 넣어서 모든 각도가 얻어지는 게 인버스 키네마틱스. MVG 매트릭스를 알고 있을 때 내가 토크를 집어넣으면 세타 투 닷을 아는 방법, 이게 포워드 다이나믹스고, 세타 투 닷을 알고 있을 때 MVG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토크를 구하는 방법이 인버스 다이나믹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가 얘하고 딱딱 포워드 인버스 나오는데, 용어가 헷갈리면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라서 되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용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카라 다윈 예제로 넘어가서는요. 이게 판때기가 살짝 깨졌네. 이 부분은 뭐 레퍼런스를 제가 뒤에다가 각종 설명되어 있는 것들, 뭐 스카라 다윈에 대한 것들, MVG 매트릭스, 얘네들은 각각 무엇인가 정리해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참고, 이걸 옛날엔 다 배웠는데 올해는 시간도 없고 뭐 굳이 이거를 제가 안 다뤄도 돼서
이 녀석이 지금 여기에 붙어 있어서 예. 이렇게 여기 이거는 지금 지워도 될 것 같은데 아이씨 옆에다 저 창관하고 붙여놓은 건데 지금 칸이 어긋나서 얘들은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기는 좀 아까운데 그냥 내비두겠고요. L1, L2는 키네마틱 파라미터입니다. 기구학적인 요소들, 길이에 대한 거. M1, M2는 질량이니까 다이나믹 파라미터. G는 다이나믹 파라미터죠. 중력 가속도 9.81. Q1, Q2 키네마틱 파라미터죠. 각도니까. 오메가 1, 오메가 2 다이나믹스 쪽에 쓰이고요. 키네마틱 파라미터라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신 라그랑지에서 오메가 1, 오메가 2, 알파 1, 알파 2가 필요하니까 제가 다이나믹 파라미터라고 붙여놨습니다. D트는 0.01 컨트롤 할 때 쓰죠. 바 예제에서 보면 시간으로 D 컨트롤 할 때 나눠주기 때문에 컨트롤 파라미터 에러 1, 에러 2, 에러 올드 값, 에러 올드 값 전부 다 컨트롤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융합되어 있는 것들이 키네마틱, 다이나믹, 컨트롤 파라미터 이 세 가지가 융합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스카라 다윈 예제부터이고 MVG 9에 나온 것들 여러분들이 안에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프리폴링 그냥 뚝 떨어지는 예제이면 현재 토크가 0이죠. 그래서 얘는 어떠한 관절에 토크가 안 걸려 있고 MVG만으로 토크가 0인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되니까 얘가 자연학하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PD 컨트롤 하실 때는 토크는 PD이니까 여기에다가 PD 컨트롤의 결과값 KP, KD 이 도트를 여기다 넣으시면 로봇을 이제 처음으로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은 토크가 이자유도 로봇이면 토크 입력이 하나, 둘, 두 개니까 두 개가 나오겠고요. 각각을 KP, KD, PD 컨트롤 각각을 세타 1에 대해서 PD 컨트롤, 세타 2에 대해서 PD 컨트롤 하셔야 되고 개인 값들은 서로 다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이제 실제로 컨트롤하는 파트가 바로 이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MVG 매트릭스 여기 보시면 구성 이거랑 똑같이 V, G 이렇게 해놨고요. A를 구해야 시뮬레이션을 하겠죠. 그래서 A 구하는 것들 인버스 M 곱하기 T 빼기 V 빼기 G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A를 구하고 나면 이 예제는 전에 넘파이를 갖고 하던 건데 지금 예제들은 이 부분을 따로 만든 매트릭스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코드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치 접근하는 거 A1, A2가 구해졌다면 오메가 1, 오메가 2 구하고 다시 집어넣어서 세타 1, 세타 2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로봇공학의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칠 겁니다.